자승 스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화재로 입적을 하셨는데 당시에 현장에 국정원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홍정원이 때 예.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홍정원. 7, 여기에 80명 그때 들어.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당시 이제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기로는 대통령이 현장에 대공유행 혐의점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가봐라고. 좀 알아봐라. 그래서 한 70명인가 요원들이 투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죠. 네. 김건희 여사가 자승 스님하고 원래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가져왔었고 예. 자승 스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많은 부탁을 했었었다. 네. 그랬는데 그런 부탁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싸웠다. 예. 자승 스님하고 김건희 씨가. 여사하고. 그래서 네. 둘 간에 오고 간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혹시 증거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신용환 교수가 지난번에 저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이분이 이제 입적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은 그날 자기가 최종적으로 입적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원래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설마 진짜 야. 그 여자 보살에게 넘겼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보살 이름까지 특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윤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딴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때 7, 80명을 국정원 요원을 데리고서 거기 가서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그때 헌재 나와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당신을 왜 신뢰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국정원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자승스님 건을 잘 해결했던 것 때문에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고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실제 그 다음에 대공 혐의점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를 않았고 실제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았었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너무 슬프게 오열을 하면서 오는 모습만 사실은 그때 방송에 나 그게 나왔었죠. 너무,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예, 했어.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생각했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헌재에서 자승스님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를 신임했다라고 이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자승스님 건에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처리한 게 뭐가 우리들에게 공표되고 알려진 게 없는데 뭘 잘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거만 예. 들으면 7, 80명이 동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이제 팩트랑 이제 추정을 조금 이제 구분해 지금 제가 보자면 말씀드린 건 팩트만. 이제 그건 팩트고 그러니까 자승 홍정원이 말했던 것도 팩트죠. 네, 자승 스님이 김건희 여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꽤 했다는 것까지는 그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거는 신용환 교수의 말이에요. 네. 주장. 아 근데 막 하염없이 운 거는 화면으로. 그건 또 오열한 거는 또 사실 네. 오열이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직원 꽤 다수가 한 7, 80명 정도가 동원돼서 뭔가 대공 혐의점을 좀 차지를 하거나 이 사건을 정리를 했던 것도 팩트. 그렇죠. 근데 아니, 이상하잖아. 무슨 네. 대공 혐의점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행동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홍장원 사장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으니 니네가 가서 처리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스님도 대공 혐의점 있고 참 독특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면 기가 차서 스님의 말했구만.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걸 상상도 안 가지만 네.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정원이 동원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때 되게 궁금했던 거는 왜 검찰도 안 가고 경찰도 안 가고 국정원이 가냐 거기를 그걸 되게 의심스러워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 상황이었는지가. 느낌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느낌이 나네요. 좀. 요거는 주장이에요. 팩트. 저건 느낌이 그게 되잖아요. 이제 주장이라든가 음모론이 생기는 거는 네. 결국은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구린 부분이 있어서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명천지에 조계종 총무원장이면 내각제 국가의 대장이에요. 넘버원이에요. 그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오열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이 출동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음모론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음모론들이 더 많이 그렇죠. 발생하죠. 네. 여튼 이거는 볼수록 좀 이상한 뉴스인데 아직까지 뭐
드러난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유 벌써부터 뭐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별 얘기도 다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그렇습니다. 신원식 실장도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으니 가봐라라고 했다. 이거 신원식이 말로 나온 게.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다시 나오는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도 아니고 역량도 안 된다며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홍 전 차장의 말은 다릅니다. 홍 전 차장은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장 직무대행이던 2023년 자승 스님 입적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대공 혐의점을 의심해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엔 경찰은 물론 국정원 요원들까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까지 나선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JTBC에 당시 대통령께서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에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1차장 산하 요원들이 밤중에 7, 80명이 현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자신에게 직접 출동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관저에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서도 자승 스님 입적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수사에서 대공 혐의점을 포함해 타살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조사 역량을 봤다고 홍 전 차장은 주장했습니다. 밤중에 출동해서 그 난리를 친 걸 보니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네라고 경험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체포 지시를 내린 것도 대공수사권은 지난해 경찰로 이관됐지만 국정원에 여전히 대테러 조사권이 있다는 걸 감안한 걸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를 전달받은 다른 증인들과 달리 나는 대통령에게 직접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 지시를 지우려고 유독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사실 대공 용의점을 상상하기 힘든 사건에서 갑자기 국정원 요원들이 대거 투입된 배경을 놓고 당시 야당에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자승 스님 사이 친분이 작용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국정원이 움직인 배경에 용산의 의중이 있었던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자승 스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선 이후인 4월에도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자승 스님을 다시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불교 신자인 김 여사가 불교계 지지를 호소한 거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김 여사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년 12월 2일 자승 스님 분향소를 부부 동반으로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공 용의점을 내세워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분신 사건 조사까지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북한이 자승 스님을 해친 것도 아닌데 국정원이 나설 이유가 없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첩에 반대한 데 이어 이를 부활시켜 불법 계엄에 활용하려 시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